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자영업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3년 자영업이 역대급 해린 이유입니다. 요즘에 주변 사장님들께 장사 어떠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낫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들이 항상 경기가 좋다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장사가 얼마나 안 되길래 이런 수준인지 2023년 자영업이 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급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작년 7월까지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다가 약간 내려온 1월 5.2%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로 2월 기준 4.8%를 찍어서 내려오곤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소주값 6,000원입니다. 주세와 원재료값 인상으로 소주 한 병 가격이 6,000원으로 올라갈 거라는 말인데, 근데 사실 지금 소주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자영업 수익에 직격탄이 되는 재료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특정 메뉴나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렴한 대체재의 재료나 메뉴를 만들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식용유나 우유, 밀 가격 등 모든 식재료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가격을 손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급격한 경기 침체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손님들이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기존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율이 3.5%였다가 갱신이 되면서 이번에 5.8%까지 올라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지인의 경우 최고점에서는 9억이 넘었던 본인 집값이 현재 6억 밑으로 내려가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올라가 현금 흐름이 제대로 돌지 않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이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지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금리와 물가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집값 하락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역대급 이자 지출 비용의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해져 있는 수입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기에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배달업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배달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배달을 가장 먼저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달은 사실 먹을 만큼 시켜 먹었고 이제는 배달 시켜 먹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한번 배달시킬 때 그냥 무난한 치킨이나 피자, 유명한 프랜차이즈 등을 선호하게 되어 검증된 음식만 주문하게 됩니다. 또한 맛집 랭킹이나 주문수 상위권인 가게에서 주문을 해서 먹게 되던가요. 유명 프랜차이즈나 상위 순위권 외의 배달 가게 주문은 앞으로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홀매장 없는 배달 전문점의 경우 더욱 암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자영업의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거리두기의 종료로 그동안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동네 상권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타격을 입었던 전통의 상권들이 요즘 들어 부활하게 되면서 명동이나 홍대 등의 상권은 요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떠났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 또한 점점 한국을 찾고 있죠. 2023년에는 대학가나 유흥가 등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둘러보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좀 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공간들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되었던 대학가 상권 또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알바 인건비도 올라가고 소비에 대해서 한 번 쓸 때 제대로 쓰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오마카세나 와인바 등
오히려 가격이 높아도 잘 되는 가게들이 늘고 있죠. 인스타그램의 역할도 이러한 핫플레이스 가게들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인증샷이 인증샷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비싸고 제대로 된 가게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가게들은 더 장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핫플레이스 상권에 가게를 창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존의 권리금은 물론 투자 금액 또한 높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심각한 자영업 포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자영업 창업이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기가 안 좋았던 IMF 시절에도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 취업난, 희망퇴직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어렵지 않은 걸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창업으로 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시기가 왔기 때문에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40대에 정리해고나 퇴직을 당했을 경우 재취업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은행들은 요즘 점포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고 많은 인력 부분들이 무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한파 시기엔 자영업으로 더욱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일 때에는 소자본 창업의 수요가 더욱 쏠리게 되는데 저가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 많다 해도 현재 유명한 저가 커피 본사에 창업 문의해 보시면 창업 대기자들이 밀려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대기자들이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준비 없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이러한 소자본 창업에 뛰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패하기도 쉽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빠르게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2023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영업이 역대급으로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자영업 점포의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는 참여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